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어야 할까요? 정장을 입어야 할까요? 며칠 전 공채에 합격하고 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짐을 싸고 보니 28인치 캐리어 2개가 나오네요. 캐리어 2개 들고 가면 좀 그렇겠죠? 연수 기간 중에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연수와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당연히 맘 편히 면접을 보러 갔을 텐데. 네, 저희가 신입사원 연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세 분의 추억 정말 재밌게 잘 듣고 있는데요. 이 신입사원이 되면 이제 연수가 뭐 2번 간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 갈 때는 굉장히 고민도 많고 뭘 준비해야 되나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일단 모아왔습니다. 첫 번째 고민 사연은 이제 방주영 매니저님께서 읽어주시죠. 며칠 뒤 신입사원 연수를 떠납니다.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고 오라고 하는데 재작년 공채에 합격해 연수를 갔던 제 언니가 우리도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라 했는데 가니까 다 개미처럼 정장만 입고 왔어. 검은 정장만. 라고 하는데요.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어야 할까요? 정장을 입어야 할까요? 굉장히 간단한 고민이었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어야 하느냐, 정장을 입어야 되느냐. 사실 이 옷이라는 게 뭐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뭐 되게 애매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여쭤봤지만 이런 옷 입고 신입사원 연수 가도 되느냐?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뭐 따라주시면 되고. 네. 근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캐주얼이라 하면 말 그대로 좀 뭔가 뭐 이런 자켓에 네. 그러니까 청바지가 아닌 어떤 뭐 면바지라든가 정장바지 같은 걸 입고 안에는 셔츠 같은 걸 입어야 되는데 보통 신입사원분들은 아마 옷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항상 보통 대학생 갓 졸업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럼 보통 면접용 정장 이렇게 하나 네, 정도? 면접용 그냥 정장에 넥타이만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좀 무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이제 마무리 센스는 넥타이를 가방에 넣어가면 돼요. 가서 정장을 입을 일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속편한 비즈니스 캐주얼이 될 것 같아요. 정장에서 넥타이만 뺀 게 비즈니스 캐주얼이다? 네, 그게 제일 좀 마음 편합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고 다들 가는 건가요? 뭐 회사마다 이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심프로님처럼 네. 그래서 저런 밝은 톤 자켓에 뭐 셔츠 입으시고 네. 그냥 바지 입으시고 그걸도 괜찮죠. 그 정도의 뭐 네. 비즈니스 이런 것도 캐주얼 비즈니스 캐주얼이 되는 거예요? 연수 가고 싶네요. 운전하시려고. 비즈니스 캐주얼 운전은 이제 안 하려고. 뒤에 두 명 세우고. 네. 제 친구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예. 운전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분은 혹시 뭐 입고 가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근데 저도 그냥 그 넥타이 없이 왜냐면 정장이 그 한 벌밖에 없었고 게다가 좀 은갈치 양복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갈치 양복에 그때 또 15년 전에 또 은갈치 양복이 또 5년 전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5년 전에 은갈치 양복을 입고 넥타이 예. 없이 그렇게 갔었습니다. 가니까 뭐 어차피 그 추리닝 주고 또 그 정장도 거기 걸 또 주기 때문에 넥타이까지 주니까 딱히 뭐 제가 가져가온 옷을 입을 그래요? 일이 없었습니다. 네. 속옷 정도만 챙겨가면. 네, 그렇습니다. 보통 기업체들이 말을 해줘요. 정장을 맞아요. 가져오고 네, 맞아요. 셔츠를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뭐 개인 뭐 예를 들면 뭐 상비약에다 옷을 네, 하나 그렇겠죠. 하고 연수 들어가시면 그룹사 연수는 그 뭐라 트레이닝 트레이닝. 너무 저렴했네요. 유니폼. 트레이닝 뭐 유니폼 이런 거 다 그런 단어 좋았는데 네네. 추리닝이라 그래서 그런 옷을 맞춰서 줘요. 그럼 그거 입고 거의 생활하시는데 사실 사복이 아주 많이 필요는 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팁으로 말씀드리면 입으라고 하는 거 그대로 입고 오시면 되고 사복 조금 그리고 좀 편안한 옷, 뭐 모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자요? 모자. 보통 아침에 이제 운동하러 나갈 때. 머리 감고 이러면 귀찮거든요. 쓰고 딱 나가서 가볍게 하면 편안하게 다니죠. 매니저도 그러면은 정장 입고 가셨어요? 네, 전 정장 입고 갔었어요. 그냥 어차피 정장 또는 비즈니스 캐주얼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그래서 그럼 비즈니스 캐주얼이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정장 입고 몰라요. 가자. 어차피 입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정장 넣으면 꾸겨지는데 입고 가는 게 편하겠다. 그렇죠. 예. 저도 그냥 정장 입던 거에다가 편하게 입고 갔던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좀 옷을 오히려 많이 줘요. 계속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떡하지? 또 가고 싶네요. 근데 왜 그 회사를 그렇게 이직을 하시고? 그 얘기는 따로 좀. 가끔 패션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캐리어만 이렇게 챙겨서. 그래요? 옷 진짜 많이 가져오신 분들인데 네, 두 개, 캐리어 두개 들고. 그대로 들고 가요. 그대로 대부분. 들고. 지금도 만나는 제 동기 여성분은 그 당시 캐리어를 2개를 가져오셨는데요. 네. 하나는
정말 다 화장품. 저는 무슨 화장품 판매원인 줄 알았어요. 네. 무슨 철제 이런 캐리어인데 그 층층이 다 화장품이 돼 있는 거. 뭐 여성분들은 화장품 많이 네, 쓰시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만한 캐리어에 다 아. 화장품을 채워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상 집에 있는 화장대를 가져오신 그러시면 거예요. 안 돼요, 예. 진짜. 네. 거기 거울도 하나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거울 당연히 있죠. 예. 그렇군요. 그러면 딱 챙겨야 될 것은 이제 정장이랑 넥타이 하나 챙겨가시고 그렇죠. 운동화 정도? 속옷 정도? 그 정도요.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네. 아, 이거 남자분들 세 분이서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거 참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기억을 되돌려보면 여성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입고 오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어,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팁을 드리면 셔츠는 그래도 좀 여벌 가져가시는 게 그렇죠. 편하시고 아, 그렇죠. 편하시고 그리고 뭐 티셔츠나 안에서 생활하실 때 계속 트레이닝복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평소에 입고 계시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 정도는 입고 계실 수 있으니까 날씨에 맞게 네. 여보로 조금. 너무 막 멋있는 옷을 여러 벌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냥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심프로님께서 읽어주시죠. 네. 며칠 전 공채에 합격하고 연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연수를 떠나 집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잘 못할 수도 있으니 2주치 속옷, 2주치 양말, 2주치 상의 하의를 챙겼습니다. 등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등산복, 등산가방, 등산신발, 땀이 많아 2주치 손수건도 넣고요. 피부가 여드름이 잘 나서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세면도구, 스킨, 로션, 수분크림, 선크림도 챙겼습니다. 손톱 발톱이 빨리 자라는 편이라 발톱깎이, 손톱깎이, 귀이개를 챙겼고 에민에서 안대와 소음 차단, 귀마개도 넣었습니다. 시간 있을 때 볼책, 필기와 노트와 필기구, 포스트잇, 보조 배터리, 이어폰, 이동할 때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 슬리퍼, 편한 동화, 볼캡, 당 떨어지면 먹을 사탕, 초콜릿, 매일 한 개씩 먹어야 하는 과자, 책 넓은 파나마 햇, 데오드란트, 향수 이렇게 넣었는데요. 짐을 싸고 보니 28인치 캐리어 2개가 나오네요. 캐리어 2개 들고 가면 좀 그렇겠죠? 2개도 괜찮나요? 안 될 것 같긴 해서 꼭 챙겨야 하는 것만 챙기려고 하는데 뭘 빼야 하나요? 아, 네. 28인치 캐리어 2개를 가져오신 분이 사연의 주인공이었네요. 아까. 그분 네. 그분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화장품을 스킨, 로션, 수분크림, 선크림 챙기시는 거 보면은 아마도 여성분. 남성분이지 않을까? 아, 남성 수분크림도 챙기시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뭐 그쵸. 클렌징이나 이런 아, 거 네. 거기다 뭐 색조? 색조? 네, 그렇죠. 네, 메이크업 화장품 제품들이 더 그런 있었을 거 것 같아요. 역시 잘하시네요. 그럴 것 같은데 남성분 중에 이렇게 캐리어 2개씩 챙겨오시는 분들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래요? 저는 실제로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던가요? 말씀하신 그런 물품들, 뭐 비비크림 이런 화장품 거 같이. 챙겨오신 분이 있었고, 그루밍 남이라고 하죠. 그렇죠. 어, 그룹이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에다가 그분은 좀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컵라면, 즉석밥, 카레, 통조림 반찬. 혹시 연수원밥 안 맞을지 모른다. 맛이 없을까봐. 아, 자기하고 안 맞을 수 있다고 그걸 다 챙겨오신 거예요. 와. 네, 덕분에 저희는 좋았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네. 근데 그분 뭐 화장은 그렇게 막 신경 써서 하시던가요? 눈썹 칼도 갖고 오셨어요. 눈썹 칼. 깜짝 놀랐었어요. 그거 보고 대단하다. 이분 자기 진짜,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정말 화장품 회사 다닐 만한 사람이구나. 근데- 생각했어요. 근데 막- 그 친구가 저한테 왁스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왁스 빌려가고 하다가 나중에는 모자 2개 있니? 아, 그분도 이제 그분도 변하던가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분도 왜냐면- 변하던가요? 그럼요. 아무래도 원래 집에선 그러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솔직히. 거기가 이제 집처럼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익숙해지고 어. 남자 4명 정도 큰 방에서 같이 이제 침대인 데서 서로 생활하다 보면 네. 혼자만 계속 이러고 있기 좀 민망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거죠. 군대처럼. 그러면은 이제 연수원 들어갈 때 아까 저희가 의상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짐을 꾸릴 때 어떤 거 정도는 가져가라 뭐 이런 포인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손톱깎이 진짜 팁인 것 같아요. 손톱깎이, 발톱깎이. 저도 그 은근히, 생각했어요. 예, 은근히 좀 장시간 있다 보니까 네. 예, 은근히 많이 안 가져오시거든요. 맞아요. 예, 저도 사실 생각 못했었고 그래서 예전에 그거 빌리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혹시 손톱깎이 갖고 온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서 손톱깎이 갖고 오는 건 정말 팁인 것 같아요. 혹시 헤어드라이어 필요 없나요? 그거는 보통 여선에다 비치해 있어요.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있어서 그렇군요. 상관없을 것 같고 또 팁이라고 하면 이건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흡연하시는 분들은 아, 담배. 연초도 좀 챙기고 오시는 게 아,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갇혀 있으니까. 그건 금지 아니었나 보네요. 네, 거기는 연초에 대해서는 금지를 안 했고 어. 술만 안 됐었어요. 네. 근데 뭐 컵라면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일단 연수원 밥이 맛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라면 자판기가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연수원 안 해요? 네, 연수원 안에 또 끓여진 라면이 또 나와요. 그 은박이 해서 이렇게 뭐
뭐 안성지방에서 판매하는 그런 라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안성지방에서. 그게 너무 아, 맛있는 예. 거예요. 아, 성지에서 만든 네, 그것도 맛있고 누군지 알것 같죠? 또 물론 이제 컵라면도 왜냐면 이제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군대도 요새는 뭐 PX 같은 데 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여기도 또 매점이 잘 돼 있습니다. 아, 매점이 다 있어요? 네, 있어요. 먹고 싶은 네, 과자나 이런 많죠. 거. 예, 예. 그러니까 술만 못 사 먹지 맞아요. 나머지는 다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책은 전혀 챙길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래요? 볼 시간 없어요. 볼 시간이 없어서 뭐 얘기하도 바쁘고.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 보드 게임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나. 보드게임. 아, 국민 보드 게임. 뭐 좀 간단한 거 있잖아요. 네, 간단한 거 뭐 이렇게 찌르면은 그거요? 제가 나이 좀 먹었나 봐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그런 뭐 이렇게 내기하는 게임들 하면서 좀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쏘기,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좀 그런 거 이제 또 이런 거 가져오는 또 센스 보여주면은 또 친구들이 아, 너 또 참 센스 있다 이러면서 또 그렇죠. 그러셨었나요? 이렇게 좀 분위기 좋게 만들어주는 그 분위기 메이커로서 네. 그런 모습 그러셨던 보여줄 것 수 같아요. 괜찮지 않을까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 보드게 메이커. 하나 가져와서 내기하고 아, 그래요? 일부러 난 안 걸리게 딱 작업해놓고 아, 예, 돈도 알겠습니다. 아끼고 어떻든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이 챙겨가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일단 리스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주치 속옷을 가져가신대요. 그 보통 연수원에는 또 예. 빨래나 이런 게 다 그 세탁기가 비치돼 있기 때문에 네. 예, 한 일주일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이 막 치열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일주일치 속옷? 네. 그러면 2주치 양말은 어떤가요? 그것도 무거운 것 한 같은데. 일주일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치면 충분히. 그러니까 만약에 2주 교육이라는 가정하에 예. 무정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맞는 거 같고 아, 그쵸, 예. 아직 적성적이라면 그냥 알겠습니다. 네, 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치 상하이를 챙기셨대. 일단 저는 2주치 상하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듣고도 모르겠는데 예. 그냥 매일매일 입을 옷을 2주치를 챙겨왔다는 얘기라고 전 네. 이해를 했는데 예를 들어 뭔가 패션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아까 말씀드린 패션쇼 네. 거의 그 수준이신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습니다. 14벌을 챙겼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하이 14벌 2주치 상의 하의라는 예. 말이 하이가 14벌이 입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옷은 입지 않겠다. 네. 뭐 이런 그 아, 저는 저만 이상한 줄 알았어요, 지금. 전 바지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방탄소년단 아, 그러니까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도 아니고. 그 이거 몇 개로 줄일까요? 한 2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9벌이요? 사복 2벌? 면바지 하나랑 예.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 트레이닝복 발음이. 트레이닝복? 예. 네. 그 정도 두 가지. 네. 동의하시나요? 짧은 바지 하나 정도 추가 짧은 바지, 긴 바지. 정도만 있으면 네. 좋겠네요. 트레이닝 바지 하나. 추리닝 아, 예. 뭐 잘 때 알겠습니다. 입는 옷 정도 네. 만약 필요하면 잘 때 입는 옷. 네. 네. 아, 잘 때. 아, 그쵸. 잠옷 필요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등산 때 등산복, 등산 가방, 등산 신발, 땀이 많아서 2주치 손수건은 뭔가요? 손수건 14장인가요? 이것도? 아, 근데 땀이 많으시대요. 땀이 많으면 그러면 수건을 차라리 아예 휴대하시는 게 손수건 말고 스포츠 타월 네 스포츠 스포츠 오, 타월 괜찮습니다. 긴 거. 네. 그거. 네. 빨리빨리 빠르는 거 네, 계속 등산복, 등산 가방, 등산 신발. 그럼 뭐 근데 다 프로님 나오니까. 경우에는 나오잖아요. 이거 받으셨는데. 그냥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오는지 물어봐야 되는 아, 예, 맞는 예. 것 같고 그게 뭐 솔직히 등산할 때 그냥 운동화 신고 등산하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운동화 생각하는데. 산 3개를 이렇게 기어서 오르지 않는 이상 아, 심지어 그쪽은 등산복도 안 주는데. 안 줬죠. 예, 네. 예. 심지어 등산복을 또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또 계열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L모도 그 등산. 저 그거였던 거. 네, 그거 굉장히 네. 품질도 좋고 이뻐요. 근데 그건 안 주시더라고요. 네, 네. 저희 아버지 또 안 좋았던 기억이 스멀스멀 한 가지가 또 예. 알겠습니다. 자, 여드름이 많이 나서 세면 도구, 스킨 로션, 수분 크림, 선크림을 챙기셨대요. 저는 이 정도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는 기본이라고 선크림도 봐요.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물론 수분 보통 크림. 로션도 비치돼 있는데 또 아, 본인 그래요? 피부에 맞는 자기한테 게 맞는 거 있어야 써야 되죠. 돼요. 네. 예, 요즘 또 남성들 그렇죠. 분들도 이제 그럼요. 네, 민감하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거는 뭐 좋을 것 같다 하셨고 귀이개를 챙기셨대. 귀이개. 귓밥이 조금 그건 뭐 무게가 많이 안 나가니까. 아니 귓밥이 많으신 타입일 수도 있잖아요. 자꾸 저희 표정 관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 예. 상처받을 것 같아서. 아니 왜 이게 뭐 이게 웃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니 뭐그 정도는 괜찮을 것 그게 같습니다. 괜찮은 거 네. 같아요. 아 근데 세트 있잖아요. 그거. 아, 이게 그렇죠. 맞아, 뭐 세트 열면은 있더라고요. 세트. 네. 칠 3개 있는 거. 네, 그거 그거 좋죠. 좋죠. 네, 제 생각에는 면봉 어떨까? 면봉은 충분할 것 같고. 근데 또 예민해서 안대와 소음 차단 귀마개를 넣으셨대요. 뺄까요? 저 같은 경우 그건 빼도 되고요. 왜냐면 근데 이거는 사실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기 개인적으로 예민하시다면. 예민하시다면 근데 막상 연수 받다 보면은 그냥 돌아 보통 떨어질 몇-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몇 명이서 자요? 3명 또는 4명이서 잤었어요. 저는. 연수원이 네, 그렇게 돼 3-4 명이었던 있어가지고요. 것 네. 근데 그 중에 막 누가 코골이를 너무 심하게 해서 괴로웠던 적 없으세요? 처음 며칠은 그랬는데요. 그렇죠. 나머지 신경 안 쓰고 자게 됩니다. 아 너무 피곤해서. 네. 피곤하고 잘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있을 때 볼 책. 절대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네. 없어요. 책은 확실히 필요 없다. 네. 알겠습니다. 필기할 노트와 필기구 이런 거 줄 것 같은데요? 다 줍니다. 네. 다 줍니다. 포스트잇도 줄 것 다 같고 줍니다. 맞습니다. 보조 배터리는 뭐 필요하겠네요. 핸드폰도 그렇게 많이 쓸 시간은 핸드폰 쓸 일도 없는데. 없고요. 그래요? 네. 또 근데 굳이 필요하다면 네, 교실이나 이런 강의장에도 다 충전기가 다 비치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오. 네. 할 수 있어요. 보조 배터리 필요 없다고 하셨고 이어폰은 뭐 집에 올 때 아, 뭐 왔다 갔다 할 가방에 때는 네. 쉴 때. 이어폰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동할 때 들고 다닐 작은 가방 필요한가요? 어떤가요? 이거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동. 뭐 어딜 이동할 때 가방을 근데 이제 아무리 보시피 저희처럼 외부 활동 있는 여기는 애들은 필요하겠네요. 또 줘요. 그죠? 또 줘요? 네, 줘요. 아. 네. 그런 만한 가방을 줘요. 예. 슬리퍼와 편한 운동화는 운동화 필요하고요. 운동화는 필요하고. 슬리퍼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슬리퍼는 그 연수원 가면 연수원 다 거의 다 올려져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자 볼캡과 책 넓은 파나마 햇. 파나마햇이 뭐예요? 하나는 저는 몰라서 바나나가 검색을 저도 해봤는데 참. 밀짚 모자 같은 거를 해요. 뭐 상관은 없는데 좀 약간의 위화감을 줄 수 뭐 있지 않을까. 위화감까지 준다고요? 네. 아. 너무 튀니까. 뭔가 약간 해변가 놀러 온 것 같고 네, 그런 그래서요. 느낌. 근데 뭐 티는 건 안 나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아예 한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니, 네. 그 단체 활동인데 너무 이렇게 근데 그리고 뙤양변 밑에서 그렇게 뭐 할 건 없는 것 활동도 같습니다. 없고. 대부분은. 볼캡은 그래도 저는 편할 것 같아요. 네. 아침 같을 네, 때. 그렇죠. 그거는 뭐 자 데오도란트 향수. 이건 뭐- 본인이 뭔가 네. 체질상 그러면 당연히 그쵸 있어요. 땀이 많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필요하겠네요. 네. 데오도란트 향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 떨어지면 먹을 사탕과 초콜릿. 필요 없습니다. 보통 연수원에서 무제한 제공을 해줍니다. 사탕과 초콜릿을 계속 네. 준다고요? 사탕과 초콜릿 또는 저희 때는 좀 어떤 고급 쿠키를 계속 무제한으로 줬어요. 거기 어디 이렇게 딱 네. 놓는군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보통 다 그런 거 세팅해 있잖아요. 먹을 네. 거리들. 그걸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맞아요. 뭐 점심을 못 먹고 이런 네. 적도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매점도 거의 있고. 있고요. 네. 맞아요. 매일 한 개씩 먹어야 하는 과자.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한 개씩 드셔야 되는 그 특정 과자가 있나요? 본인만의 뭔가 그게 있나 보죠. 그럼. 네. 그건 챙기셔야 되겠죠. 그거는 뭐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새우 맛인지 뭐 꿀의 맛인지 궁금하긴 한데 뭐 본인만의 그게 있으시다면 네. 필요하다. 근데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뭐 많이 갖고 가시긴 갖고 가셔야겠네요. 일단 그 이분 옷, 같은 말씀하신 옷만 줄여도 그쵸. 부피가 이주치. 엄청날걸요? 네. 이주치 속옷, 양말, 상하이, 그리고 등산복, 등산 가방, 등산 신발, 이주치 손수건 이런 것들을 줄이시면 아마 캐리어 2개에서 1개 정도 옷만 줄지 줄여도 뭐. 않을까. 네, 옷만 줘도 저 정도 챙겨가시면 이민 가시는 거니까 네, 저렇게 챙겨가실 건 없을 것 같고 예. 네, 웬만한 거 다 있다. 가져오라는 것만 가져가면 된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부장님, 네, 읽어주시죠. 공채에 합격하고 연수를 앞두고 있는 29살 남자입니다. 연수를 앞두고 고민이 아주 많은데요. 연수 기간 중에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에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연수와 기간이 겹치지 않으면 당연히 맘 편히 면접을 보러 갔을 텐데 가고 싶은 마음은 면접 앞둔 기업이 더 큰데 떨어지면 지금 합격한 곳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죠? 와, 이거 정말 3가지 고민 중에 가장 좀 진지하고 뭔가 그렇네요. 어려운 고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상황에서 지금 쉽게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가고 싶은 기업의 면접이 그 안에 있지만 이거 왠지 심프로님 고민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나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연수 받을 때는 아니었는데 네. 사실 증권사를 공채로 네. 붙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를 중시하는 그런 증권사였는데 네, 그 가게 됐는데 이제 최종 합격을 하고 연수 전에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카드사 그 면접이 최종 면접이 겹친 거예요. 겹쳐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 정말 많이 했죠. 네네. 연수로 가면은 거기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어떤 뭐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나 생각했는데요. 저는 좀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를 하루 전에 포기를 했어요. 그 증권사에. 그래서 포기하고 최종 면접에 조금 집중해야겠다. 혹시 뭐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최악으로 생각했죠. 만약 안 된다면 일단 안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그 취업준비생 때 정말 어려운 길인 거 알지만 하기 싫은 업무 때문에 그 연수 가서 남들 다 즐거운 연수 생활하고 있는데 딱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네, 눈앞에. 그래서 계속 생각이 남을 딴 것 같고, 생각하고 예. 남을 것 같고,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여기서 자꾸 저한테 뭐 하라 그러면은 뭐 계속 뜀박질 하라고 이러면 뭐 괜히 들어왔어 계속 이럴 것 같고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케이스 달랐던 게 들어가고 나서 이 최종 면접이 발표가 된 게 아니니까 최종 면접 보러 오라고 그쵸.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하는 건 조금 수월했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좀 근데 고민이 이분도 연수를 아직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예. 들어가신 게 아니고 거의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한번 좀 도전해 봐라.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무조건 좀 그 면접을 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네. 왜냐면 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연수도 가고 면접도 가고. 그 두 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예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물론 이제 연수 아직 가기 전이잖아요. 하지만 네. 연수 기간과 면접 기간이 겹치잖아요. 그렇다면 연수할 때 미리 좀 말해 놓는 거죠. 담당자한테. 네네. 너무 죄송한데 어떤 핑계거리 대건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집안일 때문에 못 간다. 그럼 또 다 사람 사는 거기 때문에 다 그 익스큐즈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도 받아들여 주면서도 아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연수 일정을 잡아놓는 이유가 대부분 어떤 경쟁사와 이런 겹치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못 가게 막는 그런 것도 있죠. 것도 꽤 예.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정을 얘기하면은 또 사람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보내는 줍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어쨌든 쟤는 뭔가 면접을 간 게 굉장히 의심이 돼. 이런 좀 그런 낙인이 찍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교육장에서 있는 거고 또 나중에 만약에 혹시나 그쪽이 안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원래 기존에 그 연수받는 곳에서 다닌다 할지라도 그 당시만 낙인이 찍히지 나중에 또 계속 열심히 하면 충분히 그거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빠른 시간 그러면 내에. 꼭 무조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왜냐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게 돼요. 그 면접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이미 합격했으니까 정말 좀 안전한 곳으로 택한다면은 나중에 아마 두고두고 아마 후회가 될 겁니다. 아까 그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에서 그 조깅을 구보를 시킨다. 그러면 내가 그때 그 면접 봐서 거기 됐으면 내가 이런 걸 안 했을 텐데. 다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좀 안 좋은 생각이 들 겁니다. 무슨 교육을 받더라도. 좀 그게 더 좀 본인한테는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후회 없이 어떻게든 근데 면접이라 봤자 결국에는 하루만 시간 내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로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박 매니저님도 이렇게 확고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계속 몰입해서 어떨까 기분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은 심프로님 이야기가 더 와닿기는 했어요. 이유는 이게 너무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이기적이라기보다 너무 현실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네. 사실 그분이 연수를 포기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걸 한다는 것도 대단한 용기고 그거에 더 몰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분이 연수를 안 들어간다고 빨리 통보를 하게 되면 예비자가 있거나 또 다른 사람도 오히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진짜 나는 그럼 내가 원래 원하는 데 한번 해볼래 하는 것도 대단한 용기일 것 같아서 심적으로는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다? 그럼 솔직히 부장 얘기처럼 할 것 같아요. 불안해서 달아놓고 저도 살짝 말씀드리고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하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미리 뽑아놓고서 합격 통보를 해놓고서 딴 데 도망가지 못하게 아예 막 해외로 연수를 보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예 중국으로 그냥 한 100명 넘게 그냥 보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외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그런 연수라면은 사실은 저는 아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우라면 쉽게 어떤 좀 불확실한 면접을 위해서 이 연수를 포기하라라고 말하기는 사실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냥 연수를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요즘도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는 네. 그 사유를 내면 외출을 시켜줬어요. 그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인데 그거를 우리가 면접이라고 말해도요? 네, 보내줬었어요.
그걸 그 교육 담당자한테 얘기하면 그게 공식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게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오히려 그 회사를 되게 멋있게 그렇죠. 보이는 거죠. 그 그러네요. 회사를 지원 네. 대표한테 이 회사는 그렇게 자신 있어? 내가 다시 올 거라는 자신 있어? 오, 이렇게 보이는 그러네요. 거죠. 예. 일단 세 분의 의견이 약간 일단은 가는 쪽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가능하다. 가능하다면 일반적인 그리고 상황이라면. 후회할 것 같으면 저는 무조건 해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세 분의 정말 재밌는 스토리도 많이 들었고, 저희가 뭐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 연수의 의미라는 게, 물론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세 분이 느끼는 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인사 담당자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길잡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그분들이 조금 막히셨을 때 회사 일을 하다가 힘든 일이 닥치셨을 때 또 저희 인사불성을 찾아주시면 얼마든지 또 밝은 불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회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